아니 여기 가서는 소음이라고 했는데 저기 가서는 태음인,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이러한 체질을 나누는 과정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부터 체질 진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다이어트의 황제 한의원의 서종철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질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한방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 체질입니다. 그 체질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은 좀 깊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사상의학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체질이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체질에 따라 장부의 기능적 구조가 다르고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한의학 체계입니다. 이 독특한 체계인 한의학의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문을 쓴 이재마라는 분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체계가 이 한국만의 독특한 체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습니다. 체질을 나눠서 본다는 관점은 한국만의 독특한 체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어떤 사람은 물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바로 체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은 사상의학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짚어보고 각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질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상 체질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한의학 고전을 보다 보면 4가지 이상으로 또 더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체질이 가장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상체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질을 하시다 보면 아니 여기 가서는 소음이라고 했는데 저기 가서는 태음인, 왜 이렇게 다 달라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궁금증도 풀어드릴게요. 그 부분은 진찰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라는 것은 확실히 나누어지는 체질적 구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증상과 몸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체질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몸 상태가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체질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도 하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바뀌기도 합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내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네 라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체질이 바뀌었네. 나 어릴 때는 이랬는데 크니까 달라졌죠. 그러면 왜 예전에는 소양인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태음인이라고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양, 태음을 나눠서 우리가 진단과 치료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병과 몸 상태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대체적인 경향성으로 좋은 방향으로 몸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분과 저분과 표현이 또는 진단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음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인은 대체로 체구가 좀 작고 좀 날씬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신대비소라고 말씀드렸죠. 신이 크고 비가 작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고 아래쪽으로 비만인 경우가 많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두통이나 또 불면이나 신경증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격적으로는 섬세하고 좀 내향적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소음인은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소음인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유명 인사 중에는 바로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체질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사진만 보고 또 김연아 선수의 동작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소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다라는 거죠.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상당히 날렵하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지구력도 좋죠. 감각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이러한 점이 소음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민하고 소화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의 식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국물차나 생강차, 그리고 항상 찬 음식보다는 불에 익힌 음식,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맞지 않습니다. 또 채소를 드신다 하더라도 불에 약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은 모두 약간 찬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생선회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너무 격렬하게 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 썩 좋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신대 비소, 비위가 약한데 심장의 기능도 좀 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나면 쉽게 피로해지고 몸에 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명상하면서 혈액순환을 잘 유지시키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나 단기간에 너무 격렬한 다이어트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또 식단을 길게 가면서 천천히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태양인입니다.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열정적이고 보정적인 성격이 강하고 빠른 판단력과 활동성과 또 격렬한 또는 과격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끈기가 약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약합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하체가 약해서 체력적인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입니다. 대표적인 태양인으로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태양인의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성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태양인에게는 상체에 열을 내려주고 하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큼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고 특히 오이, 수박, 배, 수분 함량을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몸에 열기를 내려주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육류, 열이 많은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분들은 평소에 하체 단련을 많이 해야겠죠. 스쿼트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과 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전신의 신체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잘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환자로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살을 찌우고 성격이 좀 느긋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오히려 살을 찌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제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비교적 비만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양인이지만 소양인은 상체와 소화기가 발달했습니다. 소양인들은 성격이 외향적입니다. 하루에 몇 끼, 3끼, 4끼, 5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있습니다. 상체 비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시고 만약에 활동이 부족하면 근육량도 많아지지만 내장지방이나 상체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소양인은 제가 보기에 손흥민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싶네요. 상당히 민첩하고 활발합니다. 에너지가 많습니다.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적성이 풀리고 소우민이나 태어민과는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죠. 이런 에너제틱한 활동은 소양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소양인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써야 할까요? 소양인은 몸속의 열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기초대사량으로 몸에 열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대신 오이나 배추 등 몸을 차분하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소양인들은 기세가 항상 뻗치기 때문에 이 뻗치는 기세를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눌러주는 음식 중에 콩 종류가 있습니다. 녹두나 파스를 활용한 음식이 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적당히 올려주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땀을 좀 흘려야 돼요. 러닝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워밍업 시키고 체온을 올려서 땀을 빼내면 시원해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음료로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몸에 열을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태어민입니다. 태어민은 가장 비만이 많은 체질이라고 하죠. 체격이 크고 튼튼합니다. 많이 드십니다. 느긋하고 안정적이고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몸의 근육량도 적지 않고 뼈대가 크기 때문에 살도 그만큼 금방 붙습니다. 체중이 쉽게 증가하는 편이고 몸의 대사율은 좀 낮은 편이어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생 다이어트와 싸워야 되는 체질이 좀 태어민 체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태어민으로는 배우 마동석 씨 같은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어민에게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좋을까요? 태어민은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고 지방 함량이 낮은 고단백 식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생선, 콩류 등을 활동한 식단이 효과적입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콩단백질을 통해서 체질 관리를 하는 게 태어민에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육식이나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등을 섭취하면 너무 붓고 금방 뚱뚱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죠. 운동은 꾸준히 하체 또는 전신, 근력 운동 위주로 해서 몸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파워워킹이나 런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대사량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체질과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볼까요? 집에서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먼저 손발이 좀 차세요? 물론 그것만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찬 경향의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열이 많아, 나는 땀이 많아 라는 분이에요. 그러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이상하게 이게 상체가 발달하고 가슴이 두껍고 어깨가 발달했어. 그러면은 태양인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격이 크고 성격도 느긋하신가요?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몸도 좀 큰 편이신가요? 그러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떤가요? 어느 체질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체질의 4가지, 8가지, 16가지 또 이런 나누는 과정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죠? 건강에 대해서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러한 체질을 나누는 과정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부터 체질 진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건강 솔루션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진맥을 합니다. 진맥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 혈관 건강도, 또 가장 중요한 인바디 검사를 하셨죠? 인바디 검사 결과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막 비만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빼면 좋겠네요. 평생 이 살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체질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이제 체중이 올라가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설명한 사상 체질 중에는 조금 전에 복부 검사, 배 쪽에 복진이라는 걸 했는데요. 체형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맥을 통해서 결정을 짓고 판단을 하는데 좀 태음인에 가까우세요.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살이 찔 수 있는 체질이죠. 왜냐하면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 대식가입니다. 어지간히 드셔도 괜찮고 다 소화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살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체질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손 한번 줘보세요. 인바디 검사상 보면은 이런 분은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고 최근에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몸 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피하 지방은 별로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른 비만이다 라는 말을 요즘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피하에는 지방이 별로 없는데 복부, 내장, 속에, 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장 지방이 끼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와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좋지가 않죠. 그런 경향을 가진 게 태음인의 체질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하면 좋겠죠.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받는 체질은 아니세요. 혈관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관리는 필요한 결과로 나오네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태음인은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 대사가 원활한 게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말씀드렸죠? 규칙적인 식사. 이런 분들의 특징이 폭식이고 몰아서 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먹음으로써 오히려 칼로리 섭취가 조절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칼로리 공급이 중요합니다. 태음인은 과도한 지방식이보다는 우리가 담백한 야채나 채소 위주, 동물로 따지면 태음인은 소와 같은 체질인데, 소는 풀만 먹으면서 큰 뼈와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상의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알아봤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방법도 다르고 체질을 나누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체질에 맞게끔 또 정확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만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일단 빼고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요요 현상 생기죠? 또 건강 망치죠? 기초대사량 낮아지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체중을 높게 만들죠. 몸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인 한방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의 여정 언제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오늘 배운 체질, 다이어트, 음식 등등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